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매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아껴가며 모은 적금, 퇴직 후를 위해 붓고 있는 연금. 이 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원화의 구매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매력이라는 단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매력이란 내 돈으로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만원으로 짜장면 4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만원으로 2그릇밖에 못 먹는 상황. 이게 바로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뛰고 수입품이 비싸지는 모든 현상의 밑바닥에 이 구매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여러분, 1998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IMF에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외환위기 말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내다 팔았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경제 위기 중 하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원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가 그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낮습니다. 2009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습니다. 무려 17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 흑자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도 하죠. 그런데 왜 내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걸까요? 왜 마트에 가면 살 것은 많은데 손이 안 나가는 걸까요? 왜 외식 한번 하고 나면 괜히 찔리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경제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경제 뉴스를 매일 챙겨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돈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원화의 실질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둘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들을 하나씩 뜯어보는 것. 셋째,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경제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호가 먼저 옵니다. 지금 그 신호들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환율, 예를 들어 오늘 달러 환율 1450원이라는 숫자, 이건 단순히 달러 한 장을 사려면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사실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질 실효 환율, 영어로는 RER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 나라와 동시에 물건을 사고 팔고 있죠. 실질 실효 환율은 이 모든 나라들과의 환율 변동과 물가 변화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우리 원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입니다. 기준점은 100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원화 가치가 강한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3월 말 우리 원화의 점수는 얼마일까요? 85.44입니다. 100점 만점에 85점. 언뜻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숫자를 과거와 비교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 점수가 86.63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리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8.90이었습니다. 미국 월가가 무너지고 전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던 그 순간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원화의 실질 가치는 우리가 기억하는 최악의 위기들보다도 더 바닥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17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원화 가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더 직격탄을 맞습니다.
2026년 초 중동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셨을 때 수입 과일 가격이 확 올랐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체감이 바로 수입 물가 상승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13.0%입니다. 반면 우리가 파는 수출 물가 상승률은 7.4%에 그칩니다. 쉽게 말하면 사올 때는 비싸게 사는데 팔 때는 그만큼 비싸게 못 판다는 겁니다.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름을 사오기 위해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위축됩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나라의 화폐를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으니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솔직히 외부 요인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안에서 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 자체의 성장 능력, 즉 잠재 성장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으로 치면 기초 체력 같은 겁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초 체력이 바닥이면 한계가 있잖아요.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낼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OECD와 IMF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6년 1.71%, 내년에는 1.57%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 일할 사람도 줄고 늙어가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연금 지출은 G20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이 1.9%였습니다. 지금은 0.6%입니다. 예전에는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따라 배우면서 성장했는데 이제 더 이상 따라 배울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교육과 규제의 문제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실제 교육 경쟁력은 60위권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실. 정답을 외우는데 최적화된 인재들이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규제가 너무 촘촘해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역전당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미국보다 우리가 더 느리게 성장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성장이 더딘 나라의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의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원화 약세의 장기적인 뿌리입니다. 그런데 뉴스 보면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흑자라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2026년 2월 무역 수지는 1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60%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갑은 얇아지고 환율은 안 내려오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외바퀴 자전거와 같습니다. 반도체만 잘 나가고 나머지 산업들은 고유가와 고환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 CHIPS 액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약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로 번 돈이 국내 고용이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실은 해외에서 맺히고 국내 서민들에게는 낙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유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수출만 잘 되면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업들이 알아서 달러를 사들여 해외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요즘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분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국내 주식은 별로 안 오르는데 미국 주식은 오르고 달러까지 강세니까 미국 주식을 사면 이중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낼수록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은 고령화되고 성장이 더딘데 왜 국내에 투자하겠습니까? 성장성이 높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기업의 선택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으면 달러를 풀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때문에 생긴 거대한 균열을 손가락으로 틀어막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안전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이 자본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의 하락은 일시적인 환율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건 늘 있는 일입니다. 그건 그냥 날씨처럼 자연스러운 경제의 변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화의 약세는 그런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실질 실효 환율 85.44라는 숫자는 IMF 외환위기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원화를 잠깐 싸진 매력적인 통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약해질 통화로 보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할 사람의 감소, 반도체 하나에만 기대는 외바퀴 자전거, 경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이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심각한데 지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반도체 하나에 기대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방산, 바이오, 콘텐츠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워야 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의 전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투자 방법을 권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문해력, 즉 경제를 읽는 능력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모으는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힘을 갖게 될지, 환율이 오르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위기를 직시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분명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 경제가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하나에 기대던 경제가 여러 개의 튼튼한 다리로 설 수 있는 기회, 정답 외우기에 집중했던 교육이 진짜 창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돈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그 나라의 미래 가치입니다.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건 한국은행도, 정부도, 대기업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걱정이 앞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든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